임용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기출 분석. 선생님은 어떤 단계로 좀 이렇게 진행하셨나요? 네, 전 이제 초시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기출 강의를 듣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같이 들으면서 제 후배가 조언으로 색 스티커를 이제 활용하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중등, 초등, 그리고 유특 이렇게 나눠서 색 스티커로 연도별로 붙이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시각적인 확인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정도 작업을 처음에는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떨어지게 되고 나서부터는 이거는 이제 확인하는 용도로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어떻게 써봐야 되는지를 이제 확인하려고 기출 문제집에 있는 강사 답안을 이제 확인하게 돼요. 이 강사는 어떻게 썼는지 비교해보면 네, 쌤이 쓴 네. 거랑.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도 안 되는 실력이었기 때문에 강사님이 네. 어떻게 쓰셨는지 이제 계속 똑같이 써보고 또 제가 또 풀면서 제 답이랑 또 비교해보는 작업을 또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렇게 답을 적어야 되는구나 정도로 감을 잡게 돼요. 그리고 2회독 때부터는 또 달랐죠, 기출 분석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그런 작업들을 하고 나니까 이제 기출 분석에 대한 감을 어느 정도 잡았고 그 뒤에는 기본서랑 같이 놓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에 나온 핵심 네. 단어를 이제 보고 네. 그게 기본서에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또 이제 그 확인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네. 그 주변에는 또 뭐가 있는지 또 보게 됐어요. 관련 개념까지도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각선법이면 대각선법에 대한 개념 정의를 확실하게 익히고 네. 또 이제 그 주변에 그 카테고리에 어떤 게 있는지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계단 오르기 내리기가 있으면 이거랑 또 대각선은 또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점점 뻗어 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9월쯤 되니까 좀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이제 9월쯤 돼서 이제 문풀 강의를 듣게 되면 네네. 이제 강사가 문제를 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약간 기출에서 좀 벗어났다 네. 이런 판단을 조금 할 수 있었고 네. 이건 좀 지역적이다 하는 건 제가 좀 안 보기도 했고 과감하게. 네네네 그게 좀 됐습니다. 그게 다 기출 분석을 바탕으로 한 판단력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네.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다는 예상을 하게 돼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몇 년도에 나왔는데 이번에 왠지 나올 것 같다는 생각 그런 식으로 이제 예상을 하게 됐고 실제로 시험장에서 조금 그러니까 재밌는 경험을 조금 했습니다. 예상했던 문제들이 나오기도 했고. 맞아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여기서 드리자면은 문제풀이랑 모의고사 때 좌절과 절망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강사들 입장에서는 더 다양한 문제를 제공을 하면서 어떤 응용력을 길러주려고 하는 건데 또 때에 따라서는 너무 지역적이거나 시험과는 살짝 거리가 있을 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기출 문제, 기출 분석을 바탕으로만 계속 꾸준하게 공부하시면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가장 흥미롭게 여긴 부분은 서브노트가 없이 암기 인출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연습을. 네. 선생님 일단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네. 이제 처음에는 네네. 합격한 후배가 서브노트를 줬어요, 저한테 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냥 외워야 되니까 사실 효율이 많이 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음에 판단했던 것은 임용은 또 이해 위주고 그렇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고 이해를 중점으로 이제 기본서를 회독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회독만 늘린 걸로는 좀 아쉽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회독을 하면서 또 어떻게 하셨죠? 맞습니다. 이제 읽다 보면은 사실 그냥 줄 거를 계속 읽다 보면 뭔가 이제 정신줄을 놓기도 하고 막 집중을 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그 파트가 끝나면 파트마다 이제 제가 이제 인출을 해보기 시작합니다. 또 중간에 기출 분석을 한 3월 중순부터 했기 때문에 네. 이때도 이제 기출 분석에 나온 내용들 이제 위주로 제가 이제 적어보면서 계속 적고 쓰고 이제 이 과정을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키워드라고 생각하는 것을 네. 적어보면서 했다는 거죠. 눈으로만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아니고 저렇게 이제 눈도 보고 네. 쓰기도 하고 입으로 말할 수 있을 때는 입으로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인풋을 하는 동시에 아웃풋을 하려고 계속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볼펜을 엄청나게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거의 하루에 하나씩 쓰려고 이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인출이 정말 중요하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은
인출의 범위는 좀 작은 분량이었죠.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한 페이지를 공부하면 네. 그 중에 반 페이지를 공부했다. 지금 네. 그거 끝났다 그러면은 바로 한번 써보고 음. 이제 내가 이거를 지금 잘 읽었나, 음. 잘 이해했나 이 정도만 음. 짧게 이제 인출을. 그럼 인출 단위가 여러 번 있었겠네요. 맞습니다. 뭐 1시간을 공부했다 하더라도.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책 덮을 때는 이제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뭘 봤지 항상 인출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 시기는 예를 들어서 뭐 한 1월부터 한 6월까지는 인출이 정확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네. 정말 정확하지 않게 이건 이거야 이렇게 쓴 적도 있어요. 네. 그냥 간단하게 네. 간단히 적었지만 이제 7, 8월 넘어서부터는 정교하게 네. 정확하게 키워드로 정확하게. 써보려고 연습을 맞습니다. 하셨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7월부터는 또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7월부터는 네네. 제가 마인드맵을 이제 서브노트는 없었지만 네. 마인드맵을 적극 활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7월부터는 네. 마인드맵이 어느 정도 제 머릿속에 이제 구조화가 되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영역별로 뭐 지적장애라면 지적장애를 떠올렸을 때 그 구조가 딱 이렇게 생각이 날 목차, 정도. 구조가. 네. 그래서 이제 공부 시작하기 전에 네. 보고 써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덮고 이제 기본서를 읽으면서 이제 옆에다 항상 마인드맵을 두고 지도처럼 네. 그다음에 기본서를 읽으면서 좀 이제 확인을 하고 네. 나중에 이제 기본서를 덮고 이제 마인드맵을 그 구조화를 떠올리면서 이제 그 내용 그 기본서 내용을 제가 이제 좀 써보기도 했어요. 네. 그러면은 선생님이 지적장애 파트를 이제 암기 인출할 때 첫 번째는 일단 구조를 써보고 마인드맵처럼 구조를 써보고 네. 그 안에 있는 하위 개념 예를 들어서 뭐 사회적 적응행동이면은 네. 그 적응행동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적어보고 네. 그 기억이 나지 않은 부분들은 기본서를 다시 보면서 맞습니다. 다시 채워넣고 약간 네,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계속 반복하면서 인출을 네, 했다는 그걸 거죠. 계속 반복했어요. 그래서 좀 정교화될 수 있게 답이 네. 그러니까 사실 서브노트는 없었지만 서브노트를 통해서 결론에 다루는 목적 인출은 네. 끊임없이 하셨다는 거네요. 네, 그쵸?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또 공부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좀 이렇게 동기를 다시 올렸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평일에는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근무랑 이제 공부를 같이 했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열심히 하자 마음 먹고 주말에 일요일은 항상 놀았습니다. 그래서 수험생이 아닌 것처럼 이때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평일에도 이제 좀 공부하기 싫거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그 9시까지 공부를 하고 러닝하는 시간을 네. 조금 그때 스트레스를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뛰면서 이제 막 그때 약간 울기도 하고 가끔은 그 시간을 약간 좀 활용했어요. 그 나머지 시간은 울 시간도 없이 공부를 막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걸으면서 울고 뛰면서 울고 네. 그 다시 눈물 닦고 들어와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좀 맞으시는 분도 계시고 아닐 선생님도 계실 텐데 저는 카페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근무를 다 끝내고 독서실을 가야 되는데 좀 가기 싫은 날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바로 카페에 가서 이제 제가 막 먹고 싶고 좋아하는 것들을 막 잔뜩 시켜놓고 이제 그때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때 카페를 간 이유는 사람들이 이제 저를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럼 제가 이제 게을리할 수 없는 거예요. 막 책도 펴놓고 나 이렇게 하니까. 뭐라도. 네. 그래서 그때 좀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갔습니다. 맞아요. 이게 네. 공부 리듬이라는 게 항상 높을 수가 없거든요. 텐션이. 그러면 텐션 떨어진 날에는 그렇게 카페 가서 음악도 듣고 사람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서 또 남들이 쳐다보니까 공부도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공부를 놓지 않게 그렇게 쭉 계속. 이어가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멘탈이 무너진 적도 혹시 있었어요? 네, 완전히 그냥 바닥까지 무너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20년도에 합격하기 전 연도에 시험을 보는 그때 이제 논술 시험에서 시간 조절을 못하게 돼요. 진짜로. 그래서 그때 이제 시험장에서 손이 막 너무 떨려가지고 이제 끝까지 쓰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시험들 2교시, 3교시 그런 생각들에 이제 정말 멘탈이 무너져서 제 몸하고 제 영혼이 분리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 시험장에서. 그래서 이제 그래도 끝까지 하고 나왔는데 0.33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좀만 교직 노선을 잘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심지어 구상지는 다 적어놓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아쉬웠죠. 그럼 좀 극복한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불안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는 걸 이제 깨닫고 네. 이제 12월에 발표 나고 이제 그 달에 이제 스터디나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네. 계획하게 돼요. 네. 이제 뭔가 딱딱 맞춰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고 항상 그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도록 노력을 합니다.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네. 불안도를 낮추고 네. 안정성은 높이고 네. 그런 형태를 취하셨던 거구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제 운동할 때 러닝을 했는데 이제 제 스스로 확신감을 주기 위해서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최면을 항상 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도전하는 마음으로 이제 마라톤에 나가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언택트로 진행이 됐는데 혼자 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로수를 항상 이제 높여가면서 뭐 10km, 15km 점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풀코스까지 이제 뛰게 됩니다. 그러면서 뭔가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멘탈을 조금 회복하는. 맞아요. 네. 자기 확신감과 성취감 두 개를 같이 잡다 보니까 멘탈이 더 건강해질 수 있었겠네요. 엄청.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좋은 노하우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수험생에게 좀 해주고 싶은 한마디. 저는 이제 작년을 되돌아보면 항상 자기 전에 제가 이제 정리했던 포스트잇을 이제 확인해보고 잠들기 전에 너 오늘 이 정도면 잘했다. 너 오늘 정말 고생했다. 이런 말을 저한테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니까 이제 시험 보고 나와서도 정문을 이제 통과하는데도 정말 너 잘했다. 너 쓰고 싶은 거 다 잘 쓰고 나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칭찬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합격에 제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하루하루 잘했다 할 수 있는 하루를 만들어 가시면 합격에 가까워지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